안녕하세요. 파파쿡입니다. 저번에 처음 유튜브 올리면서 몇 분이나 보실까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조회수 100만 이내, 구독자 수가 몇십만 이내 하시는데, 저도 그분들 못지않게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구독과 좋아요, 싫어요 눌러주신 분들도 계신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번에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으로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고 쉬운 부분을 확실히 반복해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9회 합격자 1차 시험 평균 점수를 보면 민법 62.98점, 부동산학개론 72.37점이었습니다. 민법이 62.98점이라는 것은 60점에서 한 문제 더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득점 합격자를 감안하면 민법 평균 점수가 60점 정도밖에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법이 어렵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도 국내 자격증 시험 중에 공인중개사 민법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민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고 아는 부분은 확실히 반복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이 합격자 평균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꽤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고득점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과목의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점수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민법은 어느 정도 공부했다 하더라도 바로 점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더 했음에도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개 중에는 40점 과락 점수를 못 넘는 분도 상당수입니다. 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요. 분명 공부를 더 했다면 점수가 조금이나마 올라줘야 정상인데 말이죠. 물론 민법 공부를 하는 만큼 민법에 대한 이해도와 숙지 능력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고 숙지한 것이 점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민법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달리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민법 지식을 어떻게 현출시켜 정답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방법으로 혼자서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민법 지식은 늘 수 있지만 절대 점수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강, 기출문제, 기본서 요약을 통한 공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인강의 경우 과정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시중에 있는 인강은 보통 30강에서 35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강 내용을 요약 반복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일주일 정도 투자해서 하루에 5에서 6강의씩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 인강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지 말고 오로지 민법 인강만 듣는데 이때 민법 기본서를 보지 말고 인강 다시 복기도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만 합니다. 드라마 몰아본다 생각하고 참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를 권합니다. 인강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을 지켜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봅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은 개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법 총론, 물권법, 채권법 등이 서로 물려있는 구조로 최근 출제도 이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입니다. 문제 중에 단원별 단독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만 맞춰서는 절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해하거나 외우려 하지 말고 우선 맛만 본다 생각하고 부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강을 한번 들어본 이후에는 다른 과목과 병행해서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두 번째 민법 인강을 들을 때도 처음과 같이 기본서를 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길 권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민법에 대한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때 감이라는 것이
점수와는 전혀 무관한 그저 민법에 대한 감일 뿐입니다. 이때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면 절대 40점을 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공인중개사 시험 보통 난이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시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득점을 맞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본 시험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또 이 시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법 인강을 들은 후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법 문제를 풀어보면 왜 이렇게 지문이 긴 건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시간 안에 풀라는 건지 라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해보면 틀린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모르는 문제, 즉 기본수에는 있지만 인강에서 다루지 않거나 기본수에도 없는 문제. 둘째,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셋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그게 그 문제인지 몰라서 틀린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1차 합격을 위한 민법 영역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말한 틀린 유형 중에 인강에서는 다루지 않은 문제, 알아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인데 그 문제인지 몰라서 틀렸거나 아니면 다소 시간이 걸린 문제, 바로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합격 점수가 될까? 하고요. 하지만 지난 민법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문제만을 반복하더라도 합격 점수대에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문제나 난이도에 조금의 오류만 있어도 이의신청이니 국민청원이냐 하며 출제 난이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공단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수준, 그러니까 인강에서 다루는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의 답으로 매치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제부터 오늘 동영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의 인강만 들은 이 시점에서 바로 지난 5년간의 민법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40문제씩 5년치 총 200문제입니다. 문제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풀 수 있는 시간을 모두 할애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과정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문제를 머리 짜내가면서 푼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채점합니다. 채점을 해보면 분명 인강 때도 언급이 없었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중에 듣긴 들었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읽다가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틀린 문제 중에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모르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인강에 있던 것을 자신이 그 문제인지 모르고 틀린 문제들이 여러 개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들을 모아 채점해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그 평균 점수에 있음에 놀라실 겁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신의 공부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에 듣던 인강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희한하게 전에 그렇게 들었던 인강이 다르게 들려짐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때부터는 인강만 듣지 말고 기본서의 인강 내용 밑줄치기입니다. 이렇게 밑줄 치다 보면 느끼실 텐데 인강 내용에 비해 기본서 내용이 쓸데없이 많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기본서에 밑줄치지 않은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인강 듣기, 기출문제 풀기, 인강 들으며 기본서에 밑줄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입니다. 즉 나의 민법 감을 현실적으로 점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강은 귀로 들은 것이고 점수를 내는 것은 눈으로 문제를 보고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자화돼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상하게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강에서는 기본서에 밑줄을 쳤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일부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기본서를 요약할 거면 처음 인강 때부터 기본서에 밑줄 치라고 하든지 처음부터 요약서를 사서 공부하라고 하든지 하시겠죠. 처음부터 기본서를 정리하거나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것은 집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서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간단합니다. 이젠 듣는 공부는 그만하고 문제풀이와 직결되는 읽어내서 풀어내는 연습입니다. 기본서 밑줄 친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인강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십시오. 일부 이 부분도 공부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아는 지식마저 혼란만 줍니다. 민법 특성상 판례가 너무 많아서 어설피 알고 있으면 오히려 혼란만 주게 돼서 문제 틀릴 수 있으니까 절대 인강 내용 외에는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말 구석구석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두 과목 시험 보는데 그렇게 고득점 받고 남는 점수는 도대체 어디에 써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공단에서 대놓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맞출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쓸데없는 공부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강에서 다룬 문제, 즉 본인이 기본서에 밑줄 친 그 부분만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친 부분 한 바퀴 돈 후에 바로 모의고사를 풀어봅니다. 이때는 기출문제 풀 때와는 다르게 실제 시험 시간 50분에 맞춰 40문제 모의고사를 풀어봅니다. 처음에는 만족한 점수가 안 나올 텐데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반복 때부터는 희한하게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가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때의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 외에도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1차에는 부동산 개론이 있고 2차에는 부동산 공법, 중개사 법령, 공시 및 부동산 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핵심은 1차는 민법, 2차는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두 과목만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직 절대평가인 이 시험에서는 합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법 공부법을 다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강 2번 듣기. 이때 기본서를 보거나 필기를 하지 않는다. 둘째, 5년간 기출문제 풀기. 이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풀어본다. 채점 결과 보고 좌절하지 않는다. 셋째, 인강 다시 듣기. 이때 기본서의 인강 내용을 밑줄 쳐서 자신만의 민법 요약집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본 밑줄 친 부분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모의고사 풀어보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이런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합격 비결이야? 이 정도 공부하면 다 합격하는 거 하지 않겠어? 이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 이상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더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적어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실제 합격 점수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민법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그들이 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 즉 내가 아는 민법을 그들이 내는 문제에 매치시키는 것,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 파파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